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2월 5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입문 가능성, 자기 대권 도전 가능성, 대망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특히 이 윤석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정치인 윤석열, 대권주자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편견이나 오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체는 뭘까? 그것을 한번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총장 대권주자 지지율이 또 화제에 올랐었죠. 3건이 발표가 됐는데 월요일날 리얼미터 조사, 그때는 이낙연 20.6, 윤석열 19.8, 이재명 19.4 오차범위 안에 다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발표된 건 RN서치 조사, 거기서는 윤석열이 1위가 나왔습니다. 24.5, 이낙연 22.5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그보다 떨어져서 이재명 19.1 자 이렇게 됐습니다. 윤석열이 1위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은 갤럽이 발표하는 날이죠. 갤럽은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객관식으로 합니다. 뭐냐면은 주관식으로 합니다. 그 앞에 조사, 리얼미터나 RN서치 조사는 예비 후보군을 쭉 놔두고 여기에서 고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윤석열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서 지지를 표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갤럽은 예비 주자들이 없이 그냥 대권 주자로 누구를 선호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응답자가 생각해서 꺼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정치인들, 또 대권에 출마했던 사람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정치인들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대권 주자 하면 딱 하면 이재명, 이낙연 들어있고 범야권에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한데 윤석열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겠죠. 그런데도 윤석열이 갤럽 조사에서도 3위로 나왔습니다. 월등한 3위입니다. 4위, 5위, 6위와 비교해서 이재명 20, 이낙연 16, 윤석열 13.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관구도가 고차가 되는데 왜 자꾸 그럼에도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죠. 자, 크게 보면 3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권 주자들 지지율을 차단을 한다. 윤석열이 다른 주자들을 커오는 것을 오히려 차단을 한다. 그것 하나. 또 하나는 윤석열이 제2의 고건, 문국현, 반기문이 되는 것 아닌가. 이것. 또 마지막으로 과연 윤석열을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가. 자,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아마 핵심을 짚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야권 주자들 지지율 차단한다. 이 말은 주로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고 있죠. 이 대선이 1년 4개월 앞이면은 범야권에서도 여권에서 이재명, 이낙연이 있지만 범야권에서도 좀 사람 주자들이 떠올려야 되는데 윤석열이 딱 마치 범야권의 대표 주자처럼 딱 맡고 있으니 크지를 못한다. 자, 이야기인데 윤석열에 막혀있다. 윤석열이 다 가져가고 있다. 이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에 나타나는 건 그렇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은 제가 아까 윤석열이 압도적 3위라고 했는데 4위가 안철수 4%, 5위가 홍준표, 유승민 같이 1% 이렇게 됩니다. 1%, 4% 다 합해도 6%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다 합해도 6%인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13%보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3사람 다 합해도.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름 거론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자들 쭉 놔두고 하면은 그다음에 원희룡, 오세훈 이렇게 몇 사람이 나오지만은 이거 그냥 응답자에게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하면은 겨우 나오는 게 안철수 4, 홍준표, 유승민 1%입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 윤석열 때문에 우리 주자들이 크지 못해, 범야권 주자들이 크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편견입니다. 편견. 자, 실체는 이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입문하지도 않은, 자기 대권 선언도 하지 않은 윤석열에게 이렇게 막힐 정도면은, 다른 주자들이 막힐 정도면은, 과연 나중에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윤석열이 없고 한 명이 야권의 주자가 돼도 여권 주자에게 이길 수 있을까? 윤석열에게 이렇게 막히는 정도의 실력이고 인지도고 어떤 지지율이라면은
현재 대선 주자 1, 2위는 민주당 쪽이죠. 이낙연, 이재명. 거기에 이 상태로 윤석열이 없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도 못 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고 또 범여권에서는 예비주자들도 막 대기하고 있습니다. 친문 중심으로 해서 김경수, 뭐 무죄 나오면 또 출마하려고 하겠죠. 유시민, 심지어 조국, 온건파인 박용진 이렇게 쫙 버티고 있는데 윤석열에 막혀서 지지율이 못 오르는데 나중에 본선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것은 상당히 편견이죠. 편견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전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이 경계하는 거냐 윤석열을 경계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높은 지지도는 정부 현 정권에 대한 반대고 심판이다. 반대고 심판이다. 전부 다 반대고 심판이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가 정리되면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대선 후보가 정리되면은 그 지금 윤석열이 받는 것은 모두 다 반문재인, 반민주당 표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정리가 되면은 우리 당의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지금 낮고 윤석열의 지지가 높다고 초조하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윤석열에게 가는 거는 반문재인, 반민주당 표인데 윤석열이 없으면은 그거 우리한테 다 올 거 아니냐. 아까 1% 받았던 뭐 유승민, 뭐 홍준표 지금 무소속이지만은 또는 만철수라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올 거 아니냐. 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마 요즘 국민의힘 지지율을 좀 오르는 것 가지고 또 오해와 편견을 갖는 것 같은데 리얼미터 조사로 이런 조사가 나왔죠.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1.2%, 민주당 28.9%. 자, 이것은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이 30%대에 올라간 것도 처음이고 민주당이 20%대에 떨어진 것도 처음입니다. 지지율이 역전됐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니 야, 이 정도면 올해가 누구를 내세워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천만에요. 오해입니다. 편견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지금 한 일이 없죠.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에서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뭐 이 법안 폭주 이런데 제동도 걸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윤석열 추미애 사태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어떤 힘이 되는 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대위 체제에서 지금 거의 하는 일 없는데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반대급부죠. 반사이익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워낙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윤석열이 거기에 대응을 해서 살해는 걸려고 수사를 하고 하다 보니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죠.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효과로 인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윤석열이 이끄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지율 윤석열이 정권과 대체를 하면서 같이 동반 지지율 상승을 이끄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아예 간과를 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서 자 그렇게 윤석열이 없으면은 우리에게 다 온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고 편견이죠. 그리고 갤럽 조사를 보면은 자기 주자 선호도 조사 보면은 1위를 한 것이 뭐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인데 1위 응답이 이재명을 찍은 게 아닙니다. 지지 후보 없음, 응답 거부 이것이 무려 42%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지금 응답을 거부하고 있다. 지지 후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진보 유권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수 유권자 또는 중도 유권자겠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 참패, 지방선거 참패, 사회로 총선 참패 이것을 거치면서 밖으로 나가 있는 보수 또는 중도 정도겠죠. 자, 그 사람들이 아직 42%는 있는데 원래는 부동층이 그보다 훨씬 많다는 그 조사 결과도 막 나왔었습니다. 절반까지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가 윤석열에게 옮겨간 거죠. 윤석열에게 옮겨가서 윤석열이 13% 갤럽 기준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 이념 성향별로 보면은 보수 쪽에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유권자 중에서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은 22%입니다. 전체적으로 13%인데 그런데 나는 중도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이 15%에 이릅니다. 전체 평균보다 13%보다 더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윤석열이 없으면은 이게 다 보수 쪽에서 가져간다, 중도 쪽에서 가져간다, 친보수적인 중도 쪽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오해고 편견이고 착각이라고 봅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과연 범야권 윤석열이 없어지면은 안철수든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원희룡이든 오세훈이든 그쪽으로 과연 그 표가 갈까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외에는 지금 떠오르는 그동안 기존의 대권 주자 외에 떠오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간과를 하고 근거는 자신감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면 상당히 보수 진영의 앞날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오해와 편견은 윤석열이 제2의 고건 문국현 혹은 문국현 또는 반기문이 되지 않을까 이건데, 자, 이 세 사람은 고건은 행정의 달인이죠. 문국현은 유한양행을 경영을 하면서 아주 전문 경영인으로 아주 참신한 그 경영인상을 세웠습니다. 반기문은 외교관으로서 대성공을 거둔 신화가 있죠. 이 세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서, 정치권이 수요에 의해서 정치권으로 들어갔다가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견디지 못하고 나왔던 혹은 실패했던 이 경우입니다. 윤석열은 다릅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안 반기죠. 여권은 물론이고 범야권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반기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기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살해는 권력에 맞서서 수사를 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정부 복귀하고 소송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니 살해는 권력 다시 원전 수사하고 하니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고건, 문국현, 반기문과는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이 윤석열의 생존력, 전투력을 보면 정치판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살해는 권력 수사를 여러 번 하고 지금도 그러면서 정치판의 생리도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대선에서 지역 기반은 상당히 중요하죠. 과거 노태우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부 지역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충청 대망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버지가 본인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공주 출신이고 그래서 그 중천권 의원들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충청 대망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망론. 그 정진석 의원 최다선이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역구가 공주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망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고, 자, 윤석열이 첫 1위를 한 조사는 한길 리서치 조사였죠. 11월 초에 나왔는데 그때 첫 1위를 해서 24.7% 가장 많이 받았는데 그 조사 때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곳이 충청권입니다. 전국적으로 24.7인데 충청권에서 무려 33.8%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영남 지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30.4, 대구, 경북 27.3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충청권과 보수의 본향인 영남의 결합, 그래서 시너지를 내놓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 호남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기가 어려우니 충청과 연대를 했죠. 김종필, 그 DJP 연대에서 정권을 창출을 했죠. 노무현, 문재인은 PK, 부산, 경남과 호남이 결합한 정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은 충청과 보수 본향인 영남이 결합한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2의 고건, 문국현, 반기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와 편견, 범보수를 대표하는 주자가 아니다. 이것은 범야권,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반기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예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 그 사람은 우리 사람 아니야? 정부 여당 사람 아니야?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짐짓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대권 주자를 점지를 해야 되는데 좀 기분이 상한 거죠. 자, 그런 식의 이야기하고 홍준표 무소속으로 가 있는 홍준표 의원은 음모론까지 제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추미애가 그때 윤석열에게 대해서 직무 배제를 청구를 하니까 홍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영악한 집단들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앞세워서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로 보수파 진영을 괴멸시켰는데 이번에는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반대 진영, 보수 진영의 주자로 세우도록 야권 분열을 작업한 뒤에 그래서 정권을 창출한다. 이 시나리오 아니냐 이겁니다. 반관계다. 대단한 반관계다. 반관계는 적의 첩자를 이용해서 적을 제압하는 계책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음모론까지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경계심, 일종의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사실 제가 윤석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윤석열이 반문재인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들었는데 그런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이 지금 정말 우리 편이냐? 보수 쪽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편이라는 것은 정말 보수 쪽이냐? 아니지 않느냐? 과거에 뭐 박근혜 탄핵할 때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하고 또 그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권에서 돼서 이른바 적폐 수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편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좀 홍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쭉 떠다가 갑자기 본인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범야권 주자들은 차단을 한 상태에서 일정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은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보수는 갈 곳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한 위험하다기보다 이 상황에서는 너무 안이한 그런 셈법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는 누가 나와도 지금 민주당 쪽이 우세합니다. 지금 범야권에서 누가 나오든지 윤석열이 나와도 그렇습니다. 사실 나중에 가다 보면은 모든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졸업하면 어떻게 또는 윤석열은 우리 편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면 무난히 정권 재창출 실패하는 것이죠. 지금은 가용한 자원을 모두 다 총동원해야 됩니다. 사실 뭐 홍준표 의원도 언급을 했듯이 윤석열이 국정농단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런 거 다 하고 했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수사 때도 사실 그때 서타가 됐는데 위압폭로해서 그때 당시에 여당 사람들, 박근혜 정권 사람들 만나보면은 사실 뭐 윤석열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살해는 권력 상대로 그때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게는 정치적 앞날을 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겠죠. 자, 윤석열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본인이 검사 본능에 의해서 수사를 한 것뿐이지 이 정권, 저 정권,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가려서 한 거 아니다. 지금 봐라. 지금 내가 뭐 울산 하다가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혐의 수사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다 자천당하고 측근들 자천당하고 했는데 다시 원전 수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서울중앙지검장 뭐 검찰총장 돼서 그대로 문재인 정권에 고개 숙이고 갔으면은 나중에 법무부 장관도 되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검사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어떤 이념을 떠나서 제3지대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로 승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 정치 생리상 중간에 끼일 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거 안철수도 그랬고 성공 확률이 매우 낮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 세력과 합쳐야 승산이 높아지는데 이때도 명분은 필요하겠죠. 첫째는 물론 반문재인, 이 공통분모에서 문재인 정권의 독선 독주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문제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 힘을 합쳐야 된다 해서 반문재인 이걸로 명분이 있지만 또 하나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박근혜 탄핵 책임론 여기가 다시 불거지겠죠. 특히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가서 국민의힘과 같이 경선을 치른다면 후보 경선을 치른다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터져나올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상대 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겠죠. 대권 주자 윤석열 정체성 논란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당시 박근혜 주변의 위법 상황, 박근혜 대통령 권력 주변의 위법 상황,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죠. 그 위법 상황을 원칙대로 수사한 것뿐이고 탄핵 이야기는 정치권의 이야기다. 이것은 본인은 사법적으로 그냥 수사를 하고 기사했을 뿐이다. 그리고 판결도 법원에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게.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느냐, 진보 정권.
것, 나에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했다고는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치적 의미의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윤석열이 다시 이렇게 나서서 문재인 정권 탄핵 이후에 생긴 일, 탄핵 너머에 있었던 일,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윤석열이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면서 이 대권 도전을 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나중에 뭐 그 선택이야 유권자들이 다 하시겠지만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본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또 탄핵의 강을 건너는 또 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